아니, 다른 게 아니야. 뭐, 그렇게 뭐, 심각하고, 뭐, 참나처럼 열받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야. 응? 그 말을 보면서 심각한 게 아니라는 말이 그렇게 심각해져. 어떤 거냐면은, 자선하고, 네. 행선할 때, 네. 의 경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얘기야. 응?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 도영 스님이 한번 그러더라. 뭐 욕구를 맞춰야 돼서 안거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그거 들어가도, 거기서 자기는 입바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안거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우리나라, 절이니까, 뭐냐면 전부 다, 가나스인 거야. 응? 왜냐면 조계종의, 수행법이 가나선이다 보니까 사실은 안거 들어가면 가나선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도 점검을 안 하고 아무도 그러니까 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앉아서 상상을 하고 있는지, 앉아서 공상을 하고 있는지, 응?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어쩌는지 도대체 점검이 없으니 도대체 앉아서 각자들 뭐 하고 있는지, 그게 수행인지 수행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즘 수행 실습이라고 하는데, 행선도 하고 자선도 하고 하잖아? 응? 그런데 도대체, 그때 경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아무도 묻질 않아. 응? 그러니까, 이 물음이 나오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질 않아. 응? 그래서 묻지 않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선부터 보는 거, 자선. 자선하는데, 회원님은 자선하면 어떤 경우 상태야? 뭐 하는 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자선이 되면, 일단, 몸의 느낌이 딱 알아지지, 먼저. 그다음에, 첫째로는 이런, 표현을 하자면, 엉덩이 느낌, 뭐 이런 거, 다리 느낌, 손이 딱 걸쳐진 이런 느낌 알아지고. 좋아. 알아지고 느끼겠지. 물론 당연히 뭐 그거는 기본으로 돼 있겠지. 그 어떤 인식 내용에 대해서는 뭐 무주라고 하는 거 그냥 알아지고 사진다는 것을 알겠지. 자, 근데 자 결정적으로 이 자선이라고 할 때 눈을 뜨고 있는 경우와 눈을 감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대부분 자선할 때 눈을 감습니까? 눈을 뜹니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하라,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하라, 또 눈은 뭐 어디다 어떻게 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거든. 문제는 그러면 눈을 뜨고 있을 때와 눈을 감고 있을 때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응? 눈을 뜨느냐 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령 세훈민 센터의 떼자야사에서는 눈을 뜨고 하라 그래. 그럼 왜 그러냐? 야, 평상시에 다 눈 뜨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 뜨는 그 연습이 돼야지. 응? 그래, 그러면 눈을 뜨고 하는데 눈을 뜨고 한다고 해서 경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이 문제야. 눈을 감는다는 경우와 눈을 뜬다는 경우가 있는 거야. 물론 눈을 감는다는 경우는 예를 들면 또 어떤 경우는 눈을 감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도 해. 응? 도대체 눈을 뜬다, 눈을 감는다는 건 뭔 차이가 있길래 눈을 떠도 된다, 눈을 감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가나순 하는 것도 보면은 눈을 뜨고 그 눈을 뜨고 코끝이 보이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렇게 보라 그런단 말이야. 코끝이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눈을,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치뜨지 말고 눈을 바로 요 앞에 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도대체 눈을 뜨고 감고
눈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게 그게 뭐 중요한 문제일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눈을 아마 그게 눈을 뜨고 있는 경우와 눈을 감고 있는 경우의 그 차이, 그것에 대해서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보임이 있지. 뭔가 보이는 내용이 있고 보임이 있지. 눈을 감으면 보임의 내용은 없지. 보임이 없지. 자, 단지 그런 차이인데, 그러면은, 우리 경험 상태라고 하는, 왜냐면 좌선이라는 것은 수행한다고 좀 앉아있는 거잖아? 그럼 경험 상태는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야. 그에 따라서. 자, 보이는 내용이 있고, 보이는 내용이 없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험 상태, 돌아가는 상태는 어떻게 변하냐, 이 말이야.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야. 만약에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건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당연히, 보임이 있어. 보임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 상태를 봐라. 가령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보임이 있으면 보임은 내용에 빠져 있어. 응? 그래서 내용이 알아지는 상태고, 내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빠진 것 같은 상태가 돼서, 내용이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돼.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거냐? 내용이 알아지기는 해. 그러나, 빠지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보이기는 해도, 보임은 있어도, 가령 이분의 이야기했던, 가령 어떤, 관심이라고 이름하는, 이 관심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 조명과 같은 거야. 빛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지금 보이는 저 내용에 있느냐, 아니면 저건 그냥 보일 뿐이고, 관심은 이쪽, 가령 어떤 안쪽에 있는 것 같은 거냐는 거야. 안쪽에 있다는 것은 뭐야? 알아진 사실이라는 거지. 지금 경험 사실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느껴진다는 거. 보임이라고 하는 이거지.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보이는 내용에 관심 있게 되면은, 마치 저쪽에 관심이 저렇게 쏠린 것 같아. 조명이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돌아가는 사람은 관심이라는 것은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라는 것이 알아진다는 이 경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보이도 어떠냐? 시선이 요 안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 눈이 이렇게 떠져 있어도, 요 안쪽에 관심이 있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상태 같아. 그러니까, 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 단지 보이고 사라지고 이게 다를 뿐이야. 왜? 당연히 자선일 때와 행선일 때가 알아지는 내용이 달라지지. 행선일 때는 주로 발 느낌이 많이 알아지고, 자선일 때는 엉덩이 느낌이라든가 무릎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알아지고. 이렇지. 그러니까 보일 때는 보이는 내용, 이 형상이 알아지고, 들릴 때는 들리는 소리 내용이 알아지고, 이런 거지. 그렇지만은, 봐봐라. 도라고 하는 수행 상태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무주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면은 눈이 떠이면 보이는 내용이 알아지지만은 내용이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지 사실은 마치 이 조명은 이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가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냄새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가 이런 것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관심의 초점이 들어가질 않아. 관심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냥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 몸 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선일 때도 그러한 상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행이고 수행이 알고 있는 거예요. 행선일 때도 마찬가지야. 행선이면 당연히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말 느껴진다고 해서 발 따라가고 발끝에 가고 귀에서 느껴지면 귀에 가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무릎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단지 알아진다는 거야. 알아지고 느껴지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요 안인데 요 안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몸의 또 이쪽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몸의 이쪽 저쪽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뭔가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그 눈이 뜨여졌을 때와 감을 때의 마음 상태의 차이는 없어. 단지 일하고 사라짐만 달라. 그러냐 안 그러냐 이에 따라서 돌아 일어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고 앉아있는지 몰라. 뭐 하고 앉아있는지, 온갖 상상을 하고 있는지, 응? 공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응? 행선 걷는데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행선이든 뭐든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알아지면 장소가 없어. 이치가 없어. 근데 뭐 무릎으로 갔다가 귀로 갔다가 눈으로 갔다가 또 생각이니까 생각은 마치 머리에서 나는 것 같으니까 머리로 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면 그거는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이제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른 소리는 마치 저쪽에서 들리는 거지. 저쪽에서 들린다? 이거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알아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은 실제로 저쪽 소리 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면 이건 도가 아닌 거예요. 그 생각에 빠진 거지.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침에, 이제, 형님, 오늘 아침에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가면 저쪽에 소리가 난다? 저 소리와 느껴지는 거리감이 느껴져. 이 거리감이 뭐냐? 이게 생각이야. 응? 소리가, 마치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귀에 사실은, 경험은 들림이라는 것은 귀에 고막에서 일어났어. 그게 와 닿았지. 응? 그게 아니야. 고막이 와 닿아야 들리죠. 저기서 소리가 나도 고막이 와 닿지 않으면 몰라. 응? 그러면은, 마치 저기서 들린 것 같아. 거리감이 느껴져. 근데 이 거리감은 뭐야? 바로 생각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의 무심이면은 거리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관심이 저쪽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선일 때도 그냥 알아주고 사라진다고 하는 그냥 이쪽의 문제지. 근데 이쪽도 몸에서도 이쪽 저쪽으로 막 귀로 갔다가 뭐 눈으로 갔다가 머리로 갔다가 무릎으로 갔다가 발로 갔다 이러면은 그럼 또 수행이 아니야. 소리에 나는 저쪽으로 가는 거나 귀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또 보이는 저쪽으로 가는 거나 눈으로 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그냥 알아주고 느껴질 뿐이야. 거기에는 이치도 없고 자리도 없고 응? 거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단지 그럴 것일 뿐이에요. 이래야 안점이라고 하는 것, 자선이라 이름하는 거고 행선에 이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눈 뜨고 눈 뜬다는 경험 상태는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어. 느껴지고 알아진다고 하는 그러니까 동료가 없어. 눈을 뜨나 감으나 동료가 없어. 보이나 안 보이나 동료가 없어. 바로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 저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에 집 걱정을 하고 있는지, 회사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응? 여자를 생각하는지, 남자를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걸어가면서도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응? 그때 아무도 점검해 주질 않아. 아무도 물어볼 때도 없어. 그러니, 조계종의 안거,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안거를 한국 조계종처럼 지키는 데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안거 들어가는 스님들이 앉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점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응? 그런 선지식이 없고, 응? 그럼 뭐야? 앉아있으면 뭐야? 앉아서, 응? 야, 오늘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야, 오늘 뉴스 보니까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야, 빨리 끝나고, 빨리 쉬는 시간에 가서 빨리 주식이나 해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수행이야, 그게? 앉아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한다는 상태가 되면, 그게 수행이야, 그게? 근데, 도영스님이 하면, 자기는 이빠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가나슨 하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 이빠산.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묻지 않으니, 아무도 점검하지 않으니,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근데 왜 점검을 왜 안 할까?
사실 모르니 못하는 거야. 모르니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스님들 얘기를 왜 갑자기 끊었어요? 응? 왜냐면 대표적으로 동안고 뭐 좌선 뭐 포행 뭐 싸니까 한 거지. 뭐 스님들 얘기보다는 그럼 누구 얘기할까? 우리 같이 수행하신 그럼 도반들 아무님 이야기할까? 도반들 얘기를 하시는 게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야 교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맨날 앉아있으면 뭐해. 그래서 마조 스님인가 누군가가 열심히 자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스님이 길에 가서 왜 이렇게 열심히 앉아있냐. 수행해가지고 승부해야죠. 부처돼야죠. 그러니까 앞에 가서 기왓장을 갖다 수저에다 팍팍 스님 와세요. 기왓장 걸어가지고 그 곡을 만들라고 그러네요. 아이고 기왓장을 그걸 간다고 해서 그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앉았다고 해가지고 앉아있는다고 해가지고 부처가 되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아침에 혜련이 보니까 앉아서 뭘 하는지 그러면서 뭘 하는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런데 혜련님이야 사실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수행자들, 다른 도반들 뭘 어쩌고 있는지 앉아서 뭘 하는지 그러면서 뭘 하는지 따라는 하는데 따라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아무도 이 부분을 묻지 않아서 근데 계속 아까 말씀 중에 법륜 수행할 때 그러니까 소리가 저기 난다고 착각해서 저기로 주의를 돌리는 거나 걷는 수행할 때 주의가 발에 가는 거나 같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걸을 때는 주의가 발에 가는 게 이게 수행이 아니라는 예, 자, 그런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몸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거고, 그리고 몸의 이치가 어떤 실제라는 것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죠. 바깥으로 오락가락하나, 귀로 갔다가 눈으로 갔다 하는 거나, 오락가락함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수행이라는 상태는, 즉, 마음의 동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료는 뭐냐? 즉, 그러한 오락가락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동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상태를 고요함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으로 갔다가 눈으로 갔다가 귀로 갔다가 머리로 갔다가 발로 갔다가 쌓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러한 고요함이 아닌 동료라 이름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사실은 소리가 저쪽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거나 보임이 저쪽에서 있다라고 하는 저게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거나 기에서 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거나 기라고 하는 것이 실체, 그리고 어떤 이치, 어떤 장소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저쪽에 일어난 관념은 그건 아주 잘못된 관념이고 요쪽에 일어난 관념은 괜찮은 관념이고, 그런데 관념은 관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도 역시 관념이라는 거예요. 아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짐이라는 어떤 작용이지, 작용이란 이치도 없고 장소도 없고 자리도 없고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 것인 거예요. 단지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짐이라는 것에는 그러한 경험 상태, 팔정도에서 정념이다 라고 하는 삼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는 바로 단지 알아지고 알아지지 않을 뿐이지, 그냥 눈으로, 귀로, 머리로, 발로 오락가락함도 아니요. 또 저 밖에서 보이는 어떤 형상이다, 저 밖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의 진원지다라는 쪽으로 오락가락함도 없는, 단지 알아질 뿐이라는 데는 그래서 동료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 상태를 고요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이 이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행할 때 지금 앉아있으니까 앉아있을 때 이 수행이 지금 엉덩이로 근데 왜 엉덩이에서 느껴지지 않느냐, 손바닥에서 느껴지지 않느냐, 몸에서 느껴지지 않느냐는 말을 왜 하는 거냐? 자,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확인이 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령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알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밖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날 관심이 저 밖에 소리 나는 걸로 가 있고 저 보이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치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냥 보는 상태고 그냥 듣는 그게 내용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느낌이다, 느껴짐이다, 들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느껴짐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엉덩이에서 느끼지 않느냐, 무릎에서 느끼지 않느냐, 귀에서 들리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일단 저 밖으로 쫓아가지 않도록 저 밖이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돼서 저 밖으로 쫓아가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알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또한 사실 저 밖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라고 하는 거나 저 밖의 이치나 안의 이치나 다 관념이고 다 사실이 아니다. 착각이다. 응? 그래서 일단 밖에서의 관심이 이제 안으로 이쪽 몸으로 가도록 하고 다시 몸에서의 관심이 이제 오락가락함이 없이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방편 아닌 방편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엉덩이로 무릎으로 귀로 눈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밖에서 그런 거나 기본적인 이치, 그리고 그것이 관념이고 착각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순차적으로 어떤 그런 이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미얀마 세우민 센터 떼자냐 사회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알아차림만으로 부족하다. 떼자냐 사회도 네. 근데 제가 보니 어떤 소위 말해 알아진다는 사실 거기에는 사실 보통 삭기만으로 부족하다, 빠냐가 충족돼야 바른 삼매가 된다 이러는데 알아진만을 거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바른 알아차림이 이 다른 지혜가 포함되어 버리는 것 같더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자, 알아지는 거야. 알아차리는 게 뭐야? 알아지지. 지금 무행님이 보행이 알아지지. 알아지는 것은 세상 중생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그러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해서 하는 거잖아. 뭐가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 거잖아. 그럼 뭐가 달라? 그러면 그걸 중생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수행이라 그러나? 수행을 알아지. 그러니까 그것 또한 알아지는 거니까 알아차리는 거잖아.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알아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린다 그러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냐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 그렇지. 그 기본적인 경험 상태는 똑같지. 이 세상 누구나 수행을 알든 모르든 똑같지. 그러니까 사실 알아차린다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는 보인다 이게 알아차림이야. 들린다 이게 알아차림이야. 알아차리지 않으면 누가 보인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나? 들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그런데 그것만 부족하다는 것은 봐봐. 중생들도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것만 부족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내용이 경험 사실이라고 착각되고 있고 그 내용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단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바로 그 경험 상태가 그냥과 그대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게
그냥과 그대로 하면 이게 빤냐라는 거야. 응? 알아차린다는 것은 누구나 개나 소나 다 되지. 개도 되지. 그러니까 보이니까 꼬리치고 오르는 거잖아. 소도 되지. 다 되는 거야. 그런데 가령 그 수행이라 그러지 않는 이유가 그냥 그대로가 안 되는데 그냥 그대로라는 것이 바로 빤냐 지혜라는 거야. 왜 그래? 그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본다 그런 거잖아. 내가 듣는다 그러고 내가 생각한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봐,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냥 안 하지네. 그냥 들리네. 근데 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듣는다 이러잖아. 내가 본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야. 응? 내가 생각한다 이러잖아. 그냥이 아니야.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면 그냥이라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냥이라는 것은 그런 이치를 모르면 그냥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 그래. 빤냐라 그래. 그 다음에 그대로 도대체 그대로라는 상태가 왜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건지 그래 들리고 보이고 알아지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이해가 있어야 그대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가 바로 빤냐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알아차림, 즉 알아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 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그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말로 하면 그렇게 길어지는데 사실 경험되는 건 그냥 그래, 아주 그래. 경험되는 것은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응? 바로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는 그래 소리가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고 그냥 보이고 그냥 가고 아까 조금 전에 자선 이야기했던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가 사티 빠냐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야. 네, 응? 근데 지금 사티가 되고 있고 빠냐도 되고 있어. 이게 수행이 아닐까? 그럼 생각에 빠진 거지. 응? 사티 수행이라는 것은 사티 빠냐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 관념화 돼가지고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지금 사티 빠냐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오부님도 같이 저번에 세우면 가서 떼자 사역 앞에서 그 스님들 이렇게 거기 출가하신 분들 막 질문을 보고 더 그런 질문들이야 다 보면. 그런 질문들이지. 내가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뭐 자꾸 길게 얘기해서 한다고 스님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자꾸 꼬치꼬치 해먹는다고. 그러니까 귀로, 눈으로, 엉덩이로, 발로 구분 없이 경험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미라는 것은 그런 거지. 위치로 가령 엉덩이로 무릎을 알아낸다면은 그런 바로 생각 속이. 그러면 지금 내가 저기 있는 탁자를 본다. 이거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지기는 알아지는데 지금 그 상태는 착각이 같이 하는 지금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각 속의 상태죠. 생각에 빠진 상태죠. 그러면 이제 착각이 아닌 경험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상태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맞는데 내가 어떤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본다. 이거는 착각이다. 라고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 착각인 상태가 너무나 사실 같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고 탁자는 저기 있고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착각 같은데 이 착각 상태가 아닌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이 착각이 아닌 상태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서는 그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선은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우보의 말이 미쳤어. 저 새끼는 미쳤어. 미친 놈이야. 이러겠지. 근데 자 그거는 이 보이는 순간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이 차이를 구분은 사실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관심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선의 경험 상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다 생각 속에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바로
뭐야, 이 경험의 차이로서 안다는 사람은 이렇게 오락가락함이 없어. 응? 그걸 이미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득,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어떤 자각이 있으면은, 그런 느낌이, 어떤 그런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평상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돼. 그래서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령 예를 들어서 중도님이나 또 뭐, 이렇게, 예? 문득 그렇더라. 가령 빼자네 사회도가, 자기 샤워하는데 문득 비누 냄새가 그렇게 느껴지더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문득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문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자각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래요. 응? 자, 자각은 뭐냐? 자각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이와 같아요. 내가 듣는다 하다가, 누가 듣는 거냐? 듣는 네가 있는 거냐? 그럼 안 들으려고 해봐라. 그럼 안 들리냐? 네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나가 생각한다고? 그럼 생각하지 말으라고 해봐라. 나가 생각하는 거라면 생각하려고 해야 생각이 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려고 해야 비로소 생각이 나야 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그쳐버려야지? 근데 그렇게 되냐? 진짜 그렇다면, 그러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자각이 있으면 이제 생각이 어떻게 돼? 생각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어남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 왜냐면 비 같은 거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지. 그러니까 비는 알아진다는 것이 분명하지. 그와 같은 경험 상태가 되면은 생각에 대해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 자각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는 당연히 자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죠. 자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착각 상태에서 자각으로 넘어가는 그거의 계기가 뭐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 가령 세상에 한 번도 못 들어봤다가 이상한 우물 새끼가 자꾸 유튜브에 뜨길래 어쩌다가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한번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듣는 순간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보이는 순간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맨날 경험의 순간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붙잡으면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평상시하고 이 소리가 평상시하고 완전히 다르지. 평상시의 자기의 당연하다라고 하는 관념과 다르지. 근데 그 순간 진짜 그러네. 내가 몰랐어. 내가 정말 착각했었네. 라고 이렇게 작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 새끼 오늘 미쳤어. 이 새끼 내가 진짜 괜히 쓸데없이 왔네. 어쩐지 좀 그런 느낌이 들으라니까. 이러면은 이게 뭐야? 다시 자기 기존의 관념이 더 강화되고 오히려 이제 여기 온 게 억울하고 시간 낭비고 라고 하는 이런 불편 이렇게 자각되겠죠? 자, 매 순간의 경험이 단지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법문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들어도 사실 그런 식의 자각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자기가 경험 상태에 그런 들음이 별로 이렇게 그런 착각의 경험 상태에서 그게 작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착각의 경험 상태에서 이것이 작용을 해야지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와 사물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분리감과 거리감이 분명히 이 들은 바에 의해서 뭔가 의심이랄까 의문이랄까 뭐 어떤 그 착각의 경험 상태일 때 그런 게 일어나야만 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일어나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많이 들어도 예를 들면 그 법문을 들으면 그것이 들은 것이 바로 작용한다면 모든 도반들이 듣고 나서 다 경험 상태일 때 그게 막 떠오르겠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몇 년을 들어도 그냥 그런 게 별로 작용이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차이는 그럼 뭐죠?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보면 관념의 강약이라고 했을까. 강약이라는 것도 역시 경험이
경험에 따른 거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죠.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자기 주장을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가령, 진짜 그렇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에 아주 강한 사람이 있죠. 가령 그런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주장이 강해요? 소위 말해서 지잘났다는 사람들이죠. 가령 지식인들, 교수들, 박사들, 정치인들, 하여튼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지가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왜냐하면 지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념에 꽉 빠져 있으면은 모든 경험을 다 자기 생각으로 규정한다, 단정한다, 평가, 판단하는 상태죠. 이런 사람은 자극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 난 못 배워서,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에게는 진짜 그렇네. 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러네. 그러네? 라는 것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그런 강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 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들림에 빠지고 안 빠지고 문제죠.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잘났다 못났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빠지면 또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은 박사는 훌륭하고 교수는 훌륭하고 대통령은 훌륭하고 국회의원은 훌륭하고 이래서 하니까 거기에 빠지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어떻게 보면 못 배웠고 라고 해서 어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쉽게 진짜 내가 못 배워,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진짜 그러네. 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그런 것 또한 평지풍파처럼 결국 그런 관념에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령 자기가 좀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강해지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약해지고, 그것 또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사실은 어떤 그런 원래 그런 성향이 있고 원래 그렇지 않은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런 사람에게 자각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관념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사실의 경험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사실의 경험이 누구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보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착각을 하든 착각이 하지 않든, 착각이 있든 없든 그것은 그냥 경험 사실이에요. 자, 들림이라고 하는 것, 보임이라고 하는 것, 냄새 맡아짐이라는 것, 우리가 맛이 알아진다고 하는 것, 몸 느끼짐이라고 하는 이 알아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같이 들린다고 그랬죠?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 들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이것이 사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문득 살면서 어느 순간 이상한데? 정말 이상한데?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괴로우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든가, 또는 정말 괴롭지 않다 하더라도 문득 어떤 경험상, 예를 들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것에 갑자기 눈앞에 툭 나서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문득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누구나 기본적으로 사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들림이든 들림의 차이든 보임의 차이든 이런 데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또는 내 스스로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쉽지가 않겠죠. 그런 것이 일어나도 곧 다시 또 그렇게 빠지게 될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임 들림 이런 것은 누구나 망막에 닿는
경험, 고막에 닿는 경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사실의 경험에 의한 이 경험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자부심이나 뭐, 잘했다는 그점 생각인데, 이 생각에 어느 순간은 문득 그렇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요. 어떤 순간,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듯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게 팍 나타났을 때, 라고 하고, 어떤, 생각으로 규정함이 얻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게 돼요. 살면서도 그런 게 있게 돼요. 정말 괴롭다고 한다면, 내가 온갖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다가,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 한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포자기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이런 순간에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즉,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문득 정말 괴롭거나, 정말 이거는 어떤 기존의 어떤 경험의 어떤 그런 내용을 벗어나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경험들일 때 바로 그런 것이 드러나서 어떤 자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런 자각이 문득 있게 되면은 또 어느 조건이 되면은 그것이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남으로써 결국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잠깐만. 예. 아버님 하던 얘기했으니까 아버님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착각이 깊을수록 그게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래요. 그거에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금이 갔을 때 예?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걸 이제 하는 그 상태, 바로 그 수행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여. 지금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같이 보여. 거리가 있어 보이고, 공간이 있어 보이고, 위치가 있어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아니래. 아니래.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지금 현재 자각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착각이 일어나고,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같은데 누군가가 이걸 착각이라고 해. 그리고 이 착각이 다 그 모든 고통과 무지의 어떻게 보면은 원인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착각의 상태에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사실 같은데?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사실 같은 대로 되어진 거죠. 네. 자, 한번 우리 경험을 한번 봅시다. 누구나 경험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런 소리가 들었을 때의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되게 봐요.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사람이 거고, 나는 내가 본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내가 보는 게 아니래? 그런 나가 없대. 좀 이상한데? 근데, 가령 이야기를 해.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망망이란데, 와서 다음이지. 그래야 우리가 인식되는 거지. 저쪽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망막이와 다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이해가 돼. 그럼 진짜 이상하네? 내가 저것을 보는 거라면은, 사실 망막에 닿는다? 이건 좀 큰 거잖아. 왜냐면, 내가 저것을 본 건데,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지. 우리는 내가 눈으로 저걸 본다. 이런 거였는데, 진짜? 요즘 내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지? 뭐가 와서 이 망막에 와 닿는, 망막의 상이 매치야 우리가 본다는 것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본다는 건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지. 그러기 위해서 망막에 와서 닿니, 어쩌니, 과학이, 내과학이 어쩌니, 막 이런 구차한 얘기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지. 네? 자, 그러면은, 좀 이상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제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 미친놈이야. 이렇게 작용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존 생각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고, 그 잡고 있는 것이 약하면은, 정말 이상한데? 이럴 거고, 자,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후보 의사 선생님은 미친놈이야, 미친놈. 응?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데? 그리고, 후보 의사가 대단한 사람인데? 와, 저 사람 어떻게 눈치챘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 그렇죠?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더라고. 아빠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이러더라고. 하여튼, 그렇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천차만별이겠죠? 응? 그래서, 와, 우보가사 대단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기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긴가민가, 그렇긴 한데, 조금 이상해. 진짜 좀 그렇게, 좀 이상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해. 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이 차이가 뭐예요? 결국에는 인식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응? 자, 결국에는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응? 결국에는 어떤 들림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났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지죠?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왜 내 생각인가? 다르다는 것은? 실제로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들 반응을 보면 다르죠? 자,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저 사람이 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각 사람들의 자기 어떤 그런 경험 상태에 달려있죠? 그래요. 응?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가, 그러면 또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경험 사실은.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노자나, 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봐요. 봐요. 소리가, 자,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소리를 땅 치면은, 결국엔 이게 순간에 들리지만, 결국엔 이 파장이나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고맙게 닿아야 알아지는 거예요. 닿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즘은 거의 경험 사실이, 참, 기본적으로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그럼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 아니,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보면,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관념에 빠져있지 않으면은, 어떤 그런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네. 자, 이렇게. 왜냐면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이나, 머리가 둔하다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경험 사실은 똑같으니까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오히려 잘났다는 사람은, 내가 잘한다는 사람은, 그것이 자각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경험될 때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데, 어디서 그렇게 봤는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진짜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겠지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런 자부심이라고 해서 개나 저고리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자부심이 강하기로는 우버거사 같은 사람, 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나는 내가 마음먹으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기고만장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래요. 자, 그런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요? 상대방이 말로서 일어날까? 결국에는 바로 사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생각에, 또는 생각이 관념이 되는데 차이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잘났어, 너 머리 좋아. 미안한데, 아버님, IQ가 왜 이렇게 높아? 이랬으면 이제,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이렇게 돼지는 거지. 응? 훌륭해, 당신. 이랬으면, 당신 서울대학교 갔다고, 그것도 서울대 법대 갔다고, 이랬으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관념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예요? 도라는 상태면은, 들림이 전부 다 약이 되지만은, 도라는 상태가 아니면 들림이 전부 다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욕을 해도, 누가 비판하는 소리도 독이 되고, 누가 칭찬하는 소리도 독이 되고, 당신 IQ 정말, 이렇게 높을 수가. 당신 서울대 법대 갔다 오는데. 이러면 이게 듣는 게 전부 다 독이 되죠? 이게 다 관념이 되는 거지? 자부심이 되고 이런 거지? 봐봐. 그렇지 않으면은, 봐요. 들리는 것이 독이 안 되고 약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 착각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요 상태에서 오보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화로서 하는 것이 그것이 착각임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대화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인식시켜주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경험이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누가 뭐 인식시켜주려고 해. 그냥 그래? 경험은 이런 거 아니야? 경험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야, 나 경험 상태가 이런 건데, 야, 경험 상태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빡빡 우기고, 그러면서 계속 오히려 거꾸로 상대방의 생각으로 나를 왔다가, 야,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럼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뺨따구로 두드리패든가, 발로 쭉 찼든가, 몽둥이로 때리겠지만, 요즘 그러다가는 고소하고, 야단이 날 테니까, 그러면, 그럼 뭐하러 전화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당신이 생각 계속 주장할 거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럼 나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야기했는데, 계속 당신이 맞니, 틀리니,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으면, 뭐하러 전화했어요? 그러려면, 근데 이제 옛날처럼 가령, 권위가 있으면은, 내가 법륜 스님 정도만 됐어도, 몽둥이로 두드려 패겠지만은, 발로 차뿌리겠지만은, 법륜 스님도 아니고, 저 이사람 일이나 하고, 옷도 그냥 그렇고, 하는 짓이나 그러니, 어떻게, 그럼 뭐하러 전화했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두드리 패고, 발로 쭉 차고, 그래야 효과가 좋은데. 왜냐면 그래야 다시 한번 그것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고,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뺨싸대기를 두드리 패고 해야, 그래야,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이 그러지? 라고 자꾸 기억이 나가지고, 어느 순간, 진짜, 내가 진짜 뭐가 잘못돼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자기 될 텐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요. 이래서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자기 관념이 맞은 것처럼, 우보사가 나한테 졌어. 이런 거지. 우보사가 나한테 깨갱하더라고. 그냥 나를 인정하더라고. 응? 이렇게 되면 뭐야? 자기 관념만 계속 강화되겠지?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하러 전화했냐고? 아니면, 차라리 모욕 주고, 차라리 그냥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심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얘기하세요. 성질 같아서는 바로 밟아버리고. 누구를 밟아? 자, 이제 부회님 답을 얘기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 거의 90세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저희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거의 90세 된 어머니하고, 어머니 글도 몰랐어요. 이름도 못 썼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 어머니하고.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머니가 이름을 쓸 줄은 몰라도, 어머니 이름을 모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글자도. 왜 그래요? 우리는 사진 보는 것과 같이 글자를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 걸로 작용되기 때문에, 글자는 몰라도, 사진은, 저걸 내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 버스는 잘 타고 와요. 그러니까 봐요. 원래 숫자도 모르고 글자도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게 사진처럼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아는 거예요.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문유토리에서 막 여러 곳에 가는 버스들이 있는데 집에 오는 버스는 참 잘 타고 왔네. 그래,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를 안다 하는 것이 마치 유식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경험은 사진과 같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몰라도 글자가 아니라 사진이에요. 사진의 경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사진은 집에 가는 사진이고 저 사진은 집에 안 가는 사진이라는 것은 글자를 배우든 안 배우든 누구나 알아요. 읽으라 그러면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거는 우리 집에 가는 버스, 우리 집에 안 가는 버스, 이건 누구나 알겠대요. 왜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진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런 어머니하고 뭐 온갖 공부를 다 했어요. 세상에 온갖 공부를 다 한 40 정도? 네, 어머니의 밤 된 사람하고 40에서 한 45 된 사람하고 똑같이 수행을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먼저 자각이 일어날지 이 40대 난 사람이 먼저 자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무현님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일어나는 그 생각으로 예를 들면은 또 유식한 사람, 유식하지 않은 사람, 또 이해력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기준이 돼서 어떤 판단한다는 상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유식하든 유식하지 않은 사람의 모든 경험은 사실은 사진과 같은 경험인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유식하다는 것이 그것이 병이고 바보고 무식을 자각한 모른다라는 그 자각이 나는 몰라, 나는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그럴까 도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나는 유식해, 나는 많이 배워서 하는 사람은 사실은 도에서 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의 최고의 현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그렇게 무현님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지 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그랬고 세상 사람들도 그랬고 그래요. 근데 45살 난 온갖 소양 어디 가서 다 공부해온 사람하고 어머니하고 똑같이 수행을 했을 때 이 45살 이 사람이 자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할 수 있어도. 그럼요. 이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